이럴 때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습니다. 중이염이라고 다 항생제를 먹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말 항생제 내성의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훈입니다. 저희 채널은 전문적인 이비인후과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Ear, Nose, Throat 줄여서 ENTV입니다. 오늘은 항생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언제 항생제를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런 항생제 처방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항생제에 대한 환자들의 다양한 인식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항생제를 아주 독하거나 내성이 심하거나 부작용이 심한 약이라고 인식을 하며 항생제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꼭 써야 하냐며 항생제를 피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항생제가 필요 없지만 독한 약 달라면서 항생제 빨리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다 항생제에 대한 어떤 정보 부족과 정확한 항생제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오늘 항생제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생제는 한마디로 세균을 없애는 약입니다. 어떤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전이 존재하고, 그 기전에 따라 항생제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세균을 커버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으로서 세균 감염증이 확실한 경우, 혹은 세균 감염증이 강력히 의심이 되거나 증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는 꼭 세균 감염증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만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세균 감염증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이나 일반 염증의 경우에서는 항생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항생제의 사용이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증상을 빨리 낫게 하는 효과도 없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하여 그 생긴 위치에 따라서 2차적 세균 감염증이 의심되거나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항생제를 쓸 수 있지만, 이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감기나 근육통, 몸살 같은 일반적인 염증에서는 항생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증상을 빨리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치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생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병원에 가서 약 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포함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틀린 말일 가능성이 높고, 의사가 이제 이게 세균 감염증인지 일반적인 염증인지 바이러스 감염증인지 파악해서 맞춰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항생제가 정말 독한 약이거나 부작용이 많거나 위장 장애가 심한 약일까요? 항생제가 드시는 분과 체질이 맞지 않거나 안 맞는 경우에는 소화불량을 유발하거나 항생제에 따라서는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는 다른 약도 마찬가지고 항생제 자체가 가진 항생제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항생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 혹은 항생제를 적정 용량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용량을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작용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항생제 자체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은 보통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그러기에 항생제를 먹는 상황에서는 보통 다른 약들도 많이 동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도 보면 감염증이 있으면 열이 나고 몸살 등 아픈 통증 등이 있기에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기침 가래가 있다면 진해 거담제 또한 먹어야 되고, 급성염증이 심하다면 스테로이드 등도 같이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먹는 약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한 상호작용도 심해지기 때문에 부작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통증이나 열을 조절하는 진통소염제, 그리고 급성염증이 심할 때 먹는 스테로이드 등은 오히려 항생제보다도 더 심한 위장장애나 두드러기, 알레르기, 감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항생제와 다른 약들을 한꺼번에 많이 복용 시, 특히 처음 먹는 약이라면 꼭 한번 먹어보고는 체내에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그리고 약 먹을 때는 꼭 식사를 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항생제 내성은 어떤 세균이 이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겨가지고 항생제를 써도 세균 제거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생제는 의사가 처방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처방을 받아 먹는 약이기 때문에 복약 지도를 받아야 되며, 그 복약 지도에 맞춰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즉,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먹고 처방 일수를 끝까지 지켜서 항생제를 드셔야 합니다. 증상이 조금 낫는다고 항생제를 중간에 중단하거나 또 안 먹었더니 좀 아프니까 다시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감염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사가 판단하고 그리고 항생제 중단을 결정해야 하며, 가끔씩은 1차 항생제를 쓰고도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차 항생제로 바꿔서 그 감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그럴 때 이제 항생제 중단해야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자의로 중간에 중단하고 중간에 다시 먹고 이런 것이 정말 좋지 않으며,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항생제를 포함해서 약을 많이 받아가서 아플 때마다 한 번씩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항생제 내성의 지름길입니다. 즉, 항생제는 복약 지도에 따라 감염증의 경과에 맞춰서 쭉 다 드시면 내성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항생제를 쭉 드실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대증치료로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약물 복용으로도 항생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 입원해서 주사로 혹은 정맥 내 항생제 투여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언제 어떨 때 항생제를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콧물이 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맑은 콧물이 난다면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 혹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콧물이므로 이럴 때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콧물이 노래지거나 끈적해지거나 혹은 냄새가 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세균 감염으로 인한 부비동염입니다. 이런 경우는 항생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항생제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필요한 경우가 흔하며, 내가 나았다 생각이 들어도 2, 3일 정도 더 먹어서 완전히 부비동염을 없애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기 쪽에서는 중이염이 있는 경우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중이염이라고 다 항생제를 먹는 경우는 아닙니다. 중이염인 경우에 항생제를 먹는 경우는 첫 번째, 고막의 삼출물, 즉 고막 안에 고여 있는 물이 세균으로 인한 화농성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38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면서 통증까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항생제를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이염 단독으로 온 게 아니라 다른 편도염이나 부비동염을 동반하는 것처럼 동반 질환이 지금 항생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항생제를 써야 되며, 네 번째로는 이제 이미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3일 이상 다른 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고 심해지는 경우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며, 다섯 번째는 만 2세 이하에서는 중이염이 의심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항생제를 바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후 쪽에서는 보통 이제 고열이나 몸살이나 인후통 등을 동반할 수 있는 편도염이 온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고, 편도염인 경우는 항생제만 제때 쓴다면 보통 5에서 7일 내에 짧은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귓코목 어느 쪽에서든 특히 코나 귀를 심하게 또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속 파고 면봉으로 귀를 파고 하는데, 그때 손에 소독이 안 됐거나 면봉이 소독이 안 돼서 거기 있는 세균이 상처로 인해서 들어가는 경우 세균 감염증이 된 것이고, 이럴 때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기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때는 항생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경우는 어떨까요? 코로나 또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은 필요 없습니다. 독감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당연히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나 독감은 항생제가 아닌 항바이러스제, 즉 독감을 없애는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 코로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팍스로비드 같은 약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항생제의 내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항생 내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항생제가 세균에 듣지 않는다면 세균이 온몸을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폐혈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 폐혈증은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매우 무서운 병입니다.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들도 신중히 처방을 해야 하며, 환자들 또한 의사의 상담 하에 복약 지도에 잘 맞춰서 항생제 오남용을 막아 항생제 내성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살면서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항생제, 의사와 환자 모두가 그 지침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용하고 정확한 이비인후과 지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